서울 한복판 회계팀 말단 직원이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야근을 견디며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 내리는 골목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구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윤대리님, 인사팀에서 오라네요. 지금 바로 평범했던 하루, 예상치 못한 호출.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다른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숫자와 인간 사이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한 여자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세상을 뒤흔든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오직 노력 하나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낸 최지연의 이야기, 지금 펼쳐진다. 최지연은 27의 나이에 누구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남긴 건 빚더미와 책임뿐. 그녀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조모와 중학생이었던 남동생을 부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눈물 닦을 새도 없이 지연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이도그룹 경리부의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오늘 저녁은 석진이가 챙겨드릴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지연은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약을 챙기고 가방을 둘러맨다. 그리곤 전철 2번을 갈아타며 회사로 향한다. 그녀의 하루는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갔다. 오전엔 처리할 서류 더미가 쌓였고 오후엔 끝없는 장부 검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만을 내비친 적 없었다. 늘 반에서 1등이었던 학생,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친 노력파, 이 정도쯤은 감내할 수 있었다. 윤 대리님, 결산 보고서 내일까지 제출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부장님.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겁기만 했다. 다시 야근이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파일을 열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회계학 석사를 마치고 중소기업의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 유학을 준비하며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병원비와 석진의 학원비에 항상 계획이 틀어졌다. 그날 밤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자가 된 지연은 문을 닫고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잔잔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폭우로 변해 있었다. 우산을 든 채 좁은 골목을 지나던 그녀는 문득 길가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에 젖은 채 축 늘어진 노인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놀란 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고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움 오실 거예요. 약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연은 끝까지 노인의 곁을 지켰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그녀는 보호자처럼 병실 앞을 서성였다. 간호사가 말렸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면 어떡해요? 그녀는 몰랐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 강인우였다는 사실을. 다음날 밤새 병원에 있던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붙잡은 뒤 노트북을 열었다. 예정되어 있던 결산 보고서를 병가 대신 이메일로 부장에게 보냈다. 잠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노인이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윤대리, 보고서 아주 잘했어요. 당신답네요. 김 부장의 칭찬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보고서에는 새로 도입한 회계 처리 방식이 반영되어 있었고 정확도와 명료성 모두 향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밤을 새운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오후 예상치 못한 부서 호출이 있었다. 윤 대리님, 인사팀에서 잠시 오시래요. 지금 바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보고서에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승진 발표?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돌았다. 인사팀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두 사람의 무거운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 생명을 지켜준 분이 당신이었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판단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내는 수십 년 전 이도그룹이 막 성장하던 시절의 회계 자료와 몇 장의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보여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가 왜요? 당신은 계산기처럼 정확하면서도 사람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았어요. 차가운 숫자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죠.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맡긴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해고한 건 시험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했어요. 당신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구한 노인이 회장님이란 걸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신은 흐릿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내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람 당신뿐이었죠. 지연의 손에 쥐고 있던 해고 통보서가 살짝 떨렸다.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해고가 아니라면 제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강 회장은 서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도그룹의 새 프로젝트를 이끌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외부 인재 영입이라 홍보했지만 나는 내부에서 가능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저를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고 눈앞의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내일부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그룹의 자회사 회계 혁신팀. 팀장은 당신이고 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건 나의 공식 서명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지연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서러움이 아닌 오랜 시간 견뎌온 노력의 결실이 비로소 빛을 본 감격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저 자신이 없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 갑니다.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엔 오랜만에 피어나는 자존감과 희망이 자리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텅 빈 퇴근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그쳤고 검은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세상이 무너진 날 그녀는 다시 시작했고 오늘 또 다른 방식으로 새 출발선에 서 있었다. 할머니, 석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해낼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다짐이자 기도로 하늘로 번져갔다. 서류를 펼쳐본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문서 상단에는 낯선 이름의 재단 로고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제회계 전문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 최지연 1인 전액 장학생 선발 통지서.
그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자세히 읽어보니 장학금은 강 회장이 사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여되는 것이었고, 유학 기간 동안 학비는 물론 생활비, 기숙사, 교통, 연구비까지 전액 지원되는 조건이었다. 또한 졸업 후 2년간 이도그룹 자회사인 아이윈 컨설팅의 연구원으로 자동 채용된다는 보장도 함께였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손에 든 종이는 그저 서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회장님, 이건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걸... 강 회장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겠다는 사람의, 혹은 긴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지고 나서도 숫자 하나, 재무제표 하나 정확히 읽는 법을 배우느라 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잠시 시선을 멀리 두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더군요. 보고서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회계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억울함도 놀라움도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 끝에서 처음 느껴보는 인정이라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왜 굳이 해고라는 방식을 택하셨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하기에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내부 승진이 된다면 당신은 이곳에 계속 남게 될 테고 동료들의 눈도 의식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이곳의 룰에 길들여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어느새 고요해졌다. 억울함도 원망도 이제는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 동생의 웃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온 그 한 줄의 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해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날 지연은 빈손으로 회장실을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비행기 티켓과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 쟁취한 인생의 기회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지연은 게이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방엔 가족 사진 한 장과 할머니가 손수 떠준 털목도리, 그리고 동생 석진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누나, 이제 누나 꿈 이루세요. 나도 곧 누나처럼 될 거예요.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고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세상의 중심에서 외면받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과거를 더듬듯 낮고 깊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오. 그는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보며 옛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매일 삶과 타협해야 했던 시절의 나를요.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말은 결코 동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한 계단씩 기어오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래서 최지연 씨,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건 시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두 번째 기회를 당신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지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텨왔는지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모른다고 느끼지 않아도 됐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 주신다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고향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다소 낯설어 하면서도 첨단 장비와 따뜻한 간호에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여긴 참 좋구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우리 지연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저도 제 길을 가보려고요. 석진이도 곧 이곳으로 올 거예요. 같이 지내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할머니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지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며 밤하늘을 가르자 그녀의 눈엔 익숙한 빛이 스쳤다. 바로 아래 수천 개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한때 그녀가 지치고 무너지던 곳이지만 이제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비행기 창가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축된 회계사무원이 아니었다. 그곳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여인의 눈빛이 있었다. 런던의 밤하늘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꿈,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논문이 학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지연에게 또 하나의 기적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지켜왔던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날, 그녀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은 그녀 안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만든 회계기준 적용 모델이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모델은 단지 논문 속 이론이 아닌 그녀가 살아온 인생과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 녹아있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 지연은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었다. 이국적인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잔잔하게 흔들렸다. 내일이면 다시 한국이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한 명의 전문가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그날, 이도그룹 본사 앞에 선 지연은 눈앞의 건물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의 전부처럼 여겨졌던 이곳이 이제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무대라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떨렸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격리부 대리가 아니었다. 윤 실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반긴 이는 3년 전 자신을 인사팀으로 데려갔던 직원이었다. 그도 이제는 중간 간부로 승진해 있었고 지연을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경애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회장실 풍경이 펼쳐졌다. 강 회장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침착한 모습이었다. 단지 그의 머리카락의 하얀빛이 조금 더 늘었을 뿐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지연 씨, 돌아왔군요. 예, 회장님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는 깊은 신뢰의 표시였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강 회장은 책상 한쪽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건 새로 설립될 글로벌 재무본부의 기획안입니다. 이제부터 여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 안엔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막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녀가 떠나기 전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날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나만의 길을 만들 차례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새로운 세상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회장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 대상 기업의 회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복잡한 자산 이전, 비정상적인 계정 흐름, 그리고 숨겨진 이중 장부까지 그 모든 실체를 밝혀낸 건 지연의 집요한 분석력이었다. 이 정도면 거의 회계감사기관 수준입니다. 감사를 맡았던 외부 회계법인 파트너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걸 내부에서 찾아내다니 놀랍군요. 그 말을 들은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믿으시겠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글로벌 재무본부를 맡기려 했는지. 지연은 그 순간에도 들뜨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일은 증명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회계는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 속엔 사람의 의도와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회장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강 회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이 인수는 무산될 겁니다. 당신 덕분에 쓸데없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소.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이도그룹의 인트라넷에는 최지연 실장, 글로벌 재무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임명이라는 인사공지가 올라왔다. 사내에서는 놀라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단 3년 만에 신설부서의 중심으로 돌아온 한 여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본부장 취임 후 첫 회의. 지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했다. 그녀는 선명한 목소리로 첫 발표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내 기준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회계는 그 흐름의 기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새 시스템 도입안을 설명했다. 각 국가별 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AI 분석을 통한 리스크 예측, 그리고 ESG 재무 평가 체계까지 포함된 종합 전략이었다. 임원들 중 몇몇은 난색을 표했다. 이게 말처럼 쉽겠나? 내부 반발도 있을 텐데.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잖습니까?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의 그것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에 익숙한 번호가 떴다. 김준호 회장이었다. 지연 씨, 고생 많았소. 오늘 회의 내용 보고받았소.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전 이제야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저만의 방식으로 이 회사를 바꿔볼게요. 통화를 끊은 뒤 지연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지연은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부터였다. 지연의 눈이 잠시 젖었다. 수많은 밤을 견디며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시간들,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마다 떠올랐던 가족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게 해준 단 하나의 믿음. 내가 할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제 가능성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객석으로 돌렸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동생 석진은 자랑스럽게 누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지연에게 가장 강한 응원이자 힘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국제 경쟁력, 이 세 가지를 갖춘 회계 시스템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부딪히고 깨달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앞으로도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도그룹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무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지연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은 긴 박수로 가득 찼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고 기자들의 표정에서도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연은 조용히 회장실로 향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지연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맙긴 고마운 건 나지. 당신 같은 사람을 이 회사가 품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이 미묘한 기침을 연이어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다만 시간이 좀 흐르면 이야기할 게 있을 거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 쏟아낸 열정과 책임이 천천히 그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회장은 공식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직무를 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발표를 했다. 사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리고 내부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최지연.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도그룹은 강 회장의 기업이었고 자신은 아직 그 신뢰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회장실 앞복도를 서성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안에서 아직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강 회장의 모습.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구나. 지연은 조용히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 이후 지연은 달라졌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달리던 사람이 아닌 이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책임을 짊어진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도그룹의 글로벌 중소기업 회계 플랫폼 프로젝트는 빠르게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당 플랫폼에 관심을 보였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협업 제안이 이어졌다. 지연은 매일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중소기업 대표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윤 이사님, 이런 시스템이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회계는 늘 어려운 분야였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뿌듯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플랫폼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꿈이자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계단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회의실에서 내부 프로젝트 팀과 회의를 마친 후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회장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연의 물음에 강 회장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마음은 젊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법이지.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 해줘야 할 일이 남았소.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온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세계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꿈은 당신의 손에 맡기려 합니다. 지연은 파일을 받아들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묵혀둔 회장의 구상, 그가 꿈꾸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 같은 젊은 리더들이 이끌어야 할 때요. 며칠 뒤, 이도그룹 임원회의에서는 큰 발표가 있었다. 강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지연 이사를 차기그룹 전략기획 총괄 책임자로 공식 지명한 것이다. 사내는 술렁였지만 누구도 이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실력과 성과, 그리고 진심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엘리베이터 안, 한 후배가 지연에게 물었다. 윤 이사님, 해고되셨을 때 상상하셨어요? 지금의 자리에 오를 줄?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땐요, 그냥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밝은 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또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하늘 아래 이도그룹 본사 건물 위에서 그녀는 묵묵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줄 시간이다.